속지 않는 삶의 지혜를 드리는 풍수명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현실적으로 외면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풍수명가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촌집의 환상에 빠지지 마라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의 그림 같은 전원주택의 꿈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은 대지의 문제, 그 다음에 집을 짓는 비용의 문제가 수반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전원주택의 꿈을 가진 분들이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대체하는 방법으로 시골에 있는 촌집을 구입을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살아보는 전원생활을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그와 같은 리모델링해서 살고 있는 분들을 방문을 해서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도 촌집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갖게 되는 것도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이런 공부를 하고 또 자문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촌집이라고 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살고 있는 중에서 또 집을 팔려고 하는 집들,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겠죠. 지금 살고 있으면서 집을 팔려고 하는 것들은 그 집의 그 기운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촌집, 빈집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말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골에 오랫동안 집을 짓고 살아오다가 어느 날부터 집이 비어있다. 집이 비게 된 것은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많이 보고 경험한 것 중에서 하나는 그 빈집의 상당수가 망한 집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살다가 망해서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결국 그 집이 나쁜 집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단순히 촌집의 그 모양새만 보고 이거 리모델링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대기도 넓고 쓸 수 있겠구나 하면서 촌집을 구입하는 그러한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촌집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그 집이 빈집이 되게 된 원인을 주변을 수소문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았고 그 집안 사람들은 그 집에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왜 또 집을 이렇게 빈집을 만들고 떠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빈집을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집이 나쁜 빈집을 구입했을 때 자신도 들어가면 불행해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집, 절대로 환상에 빠지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빈집 구입은 새로 집터를
구입해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빈집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이 리모델링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비가 부족한 분들은 리모델링을 선호하고, 또 빈집이 옛날 목재로 지어져가 있을 때 목조 주택에 대한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선을 해서 거기에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뜯고 거의 대부분을 수선을 해서 새로운 집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골 촌집의 경우, 주택의 경우에 상칸집을 기준으로 9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9평에서부터 크게는 한 12평까지 정도의 그 면적을 갖고 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거기에 앞과 옆을 정축을 해서 그 면적을 늘려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보통의 그런 관례입니다. 이와 같은 그 건축 면적이 한 20평 정도가 될 경우에 20평 정도를 그 리모델링 할 경우에 가장 적게 돈을 들이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조금 잘 만들면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용 자체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작업 방법과 건축 자재, 또 리모델링 하는 그런 그 공간의 그 어떤 그 특정 구조, 수, 이런 데 따라서 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촌집을 리모델링 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집을 부분적으로 해체를 했을 때 자재가 성하지 못한 것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석가래가 썩었다든지 기둥이 일부가 썩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골조 자체가 완벽하게 잘 보존되어 있다면 뭐 그것이 좋을 수는 없죠. 나무가 잘 건조되고 잘 말랐으니 그걸 원형대로 그라이딩해서 만들면 굉장히 고품격이 있는 그런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집들은 귀합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고택이, 좋은 고택은 귀합니다. 그리고 또 자재가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 3,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세월을 지나면서 후회하지 않는 집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이 후회하는 집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집이 지니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한계는 바로 옛날 촌집들은 천정의 높이가 낮다는 것입니다. 천정의 높이가 낮다 보니까 리모델링 해도 그렇게 태가 나는, 본이 나는 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죠. 공간이 좁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공간이 좁게 되면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겨울철에 문을 닫았을 때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체적이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산소의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집들은 공간이 굉장히 커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실제적인 예를 참고를 한다면은 촌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에 돈이 좀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은
큰 가오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조금만 더 보태면 현대식의 새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걸 리모델링해서 불편하게 또 수명도 짧아지는데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촌집 리모델링은 환상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신중하셔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촌집 사서 리모델링 하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과연 그 집이 기운 자체가 어떠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리모델링 했을 때 투자 대비 실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분석해서 결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촌집을 구입하고자 할 때도 그 집이 기운이 어떤지 하는 것도 본인이 느끼지 못하고 판단이 어려울 때는 저에게 자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집이 지니고 있는 기운 자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은 자기 생애에 한 번 정도도 짓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입니다.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집에 투자하는 돈은 투자하는 즉시 그 돈은 죽은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